졸타는 이제 계속해서 볼커 모멘트가 필요하다. 이거 볼커 모멘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은 뭐 누구의 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볼커 시기 뭐 볼커의 때 이제부터는 이제 볼커가 유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볼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0년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볼커가 무지막지하게 이자율을 올렸었죠. 거의 20% 가까울 정도로 기준 이자율을 20% 가까울 정도로 올렸던,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런 연준 총재였었죠. 그런 거가 필요한데, 그럼 볼커 모멘트, 볼커 시대의 핵심은 뭐냐? 졸탄이 하는 거는 발러틸리티다. 즉 변동성이다. 시장의 변동성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시장의 변동성은 왜 생기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 QE를 했어요. 그럼 QE를 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나왔죠. 포워드 가이던스 하면서 어떤 사전 정책의 그 방향 제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자율을 계속 0 근처 0으로 사실상 0으로 유지할 거야, 이런 거를 시장에 믿음을 주면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럼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위험하고 이런 건 뭐냐면은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졸타는 여기 볼커의 VOL에 그 강조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색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볼커 모멘트에서 볼은 뭐냐면은 발라틸리티를 얘기한다, 변동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는 졸탄이 하는 얘기는 변동성이야말로 위험 자산 또는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해서 그거를 제어하는 최고의 경찰관이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페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레이츠, 즉 금리 자체만을 타겟을 했었는데, 이제는 퀀터티를 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예전에는 금리를 단기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무한히 하는 그런 식으로 페드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건 채권 만기라고 제일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즉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들이 만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긴 거를 빨리 팔아라,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 FOMC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의 QE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졸타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항상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재분배 효과를 수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QE라는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의 파이낸셜 임밸런스, 금융자산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그거는 결국에 부를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자본가에게 이전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페드 정책의 근본적 변화, 이제 새로운 이제 QT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는 자본에서 노동으로 가는 굉장히 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 같은 얘기인데요. 졸타는 뭐 사회주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 단기금리 이쪽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향후에 이제 QT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페드의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요, 단기간인 금리 인상도 단기간인 장기 금리 인상을 유도해야 되고, 장기 금리 인상을 페드가 직접 못하니까 뭐 MBS 같은 것부터 직접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켓 커렉션이 이게 시장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조정을 받았다 하면은 가격이 위로 조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이게 하락한다는 건데 engineered 잘 뭐라 해야 되나요? 잘 정비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졸탄도 자기 정책 제언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페드가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제가 재미있었던 이 졸탄의 비유인데요. 레이츠 앤 리스크 마켓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츠 마켓은 이게 레이츠가 비율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시장, 이게 채권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리스크 마켓, 위험 시장이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있는 건데 이건 대체적으로 저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또는 뭐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need to get ready for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Ride of the Valkyrie 발킬리를 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킬리가 원래는 이게 VOL이 아니라 VALKYRIE 발킬리 이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의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 발킬리 아마 발킬리 들어봤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e스포츠라고 그러죠. 그 게임에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란 종족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선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그거의 이름이 발킬리였는데요. 원래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뭐였냐면은 북유럽 우리 바이킹 그런 걸 보면은 왜 지상에서 용감히 싸우다 죽은 전사들은 발할라라고 하는 뭐 일종의 뭐 천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천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를 가는데 용감히 싸우다 이제 어떤 전사가 아주 전사를 했어요. 전사가 이제 전장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용감한 그런 전사를 데려다 주는 사람을 반신반인의 여신인 그 여신의 이름이 발킬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유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 너네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멋있게 말하면은 발킬리 타고 승천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장렬하게 전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맞게 될까 또는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그거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졸탄이 요거를 발표했던 거는 16, 18일이었어요. 2월 16일, 18일 두 가지 글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 사이 17일에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 메스터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총재가 2월 17일에 굉장히 장문의 그런 뭐 연설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좀 쇼킹해요. 왜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그냥 기자들 물어보면 인터뷰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스틱이라는 애틀랜타 총재는 큐티를 하면은 한 달에 1,000억 불씩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구는 뭐 이번 3월에 50 BPS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제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정리돼서 이것도 제가 URL을 링크로 걸어뒀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3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메스터 총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기존의 완화적 정책으로부터 이탈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QE 너 이제 끝났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QE 끝났으니까 뭐 금리 인상, 금리 이자율 인상, 그다음에 QT
그 전체적으로 뭐 통틀어서 QT라고 하죠. QT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쇼킹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QT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전에 언제 했었나요? 2015년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전에 금리 인상하고 QT하는 다른 방식, 속도도 빠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고 QT를 하는 방식도 빨라야 된다. 그건 왜냐?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당연히 경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세한 거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화한 시장 환경,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얘기는 MBS를 매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졸탄이 16일, 18일에 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탄이 했던 16일 얘기는 좀 구체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18일에 했던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16일 했던 얘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MBS를 중점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저걸 갖고 있어요. 그 채권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채권은 만기가 빨리 돌아와서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발행인 저길 찾아가죠. 그 재무부한테 이거 만기 됐으니까 돈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돈을 뭘로 주나요? 저걸로 재무부는 돈을 뭘로 주냐면은 그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었던 저 부채 항목에 TGA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이렇게 한번 뭐 써보자. 연준이 있고, 연준이 부채로 리저브 지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 단기도 있고, 장기 채권에는 뭐 국채도 있고 MBS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의 계좌인 TGA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연준이 가서 그러면 이거 만기 왔으니까 상환해 주세요. 그러면 재무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상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기 채권이 예를 들어 상환금이 10이다. 채권 줄죠. 그러면 연준에 뭔가 또 채무가 줄어야 되죠. 바로 TJ가 10만큼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도 최장기 채권 중에 그게 뭐겠냐면은 MBS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대부분 30년짜리거든요. 어떤 건 좀 오래돼서 줄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QT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MBS가 만기가 돌아오면 그 만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스터 총재는 MBS부터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MBS를 연준이 직접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장기 MBS를 뭐 10을 팔게 되면은 지급준비금이 10만큼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런 걸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스터 총재가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은 소통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 연준의 소통 방식은 뭐였나요? 그거를 우리는 멋있는 말로 forward 가이던스라고 하죠. 아주 말은 멋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장이 놀라지 않게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잘 설명을 해줄게 이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도 잡아줄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금리는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올릴 거야.
또는 뭐 뭘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할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시장한테 이거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 사전적 또는 선제적 정책 방향 제시,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전에 QE를 했을 때 그 FOMC 회의록을 잘 보면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이자율은 그 기준 이자율은 0%를 할 거야. 그게 바로 읽혀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메스터 총재가 했던 얘기가 포워드 가이던스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졸탄이 했던 얘기죠. 발러틸리티, 볼커 모멘트 시기가 왔다. 볼커의 시기가 왔다. 또는 변동성의 시기가 왔다. 요거를 그 메스터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스터 총재가 또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탈피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인 윤곽만 제시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고 그 얘기 뭐냐면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 하면 적어도 연준이 계속 지금 QE를 앞으로 계속 하겠구나. 최소한 1년은 하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윤곽만 제시한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윤곽만 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시한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그 위험자산 쪽은요. 그리고 이거를 졸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똑같은 표현인데요. 시장이 추측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볼커가 그랬다는 거예요. 볼커는 cap the market guessing. 시장이 추측을 하게 해야지 시장한테 모든 답을 다 알려주고 QE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변동성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메스터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두 사람 그 클리블랜드 총재의 메스터하고 졸탄이라는 이 분석가의 시각이 아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MBS를 팔아야 된다. 즉 장기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MBS를 판다는 얘기는 만기가 그 연준이 그 QT를 할 때 수동적으로 QT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걸 상환받고 만기 상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아직 오지도 않은 거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10년물 또는 뭐 20년물, 15년물 이런 그 미국 국채도 팔 수 있다.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상당히 쇼킹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이거는 이제 졸탄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QE와 QT를 구분할 때 QT는 QE의 역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졸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QT는 QE의 단순한 역과정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어떻게 과연 QT하고 QE하고 다른가, 그리고 QT의 여러 가지 양적 긴축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크게 이제 보면요. QE에서는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걸로 QT가 QE의 반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소개를 하는 건데요. QT에서는 금리 인상이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면 QE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다. 이 얘기 뭐냐면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변동성이 줄면은 거기에서 제일 이득을 보는 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QT에는 변동성이 높아진다. 뭐 저거죠. 그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위험자산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위험자산 상승 가능성, 여기 하락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메스터 총재 했던 얘기 중에 포워드 가이던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없었는데요. 무조건 하는 걸로, 당연히 전제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에서 무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총재들의 입에서, 그리고 기존의 뭐 버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블러드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로 기자 인터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연설로서 아주 장문의 그런 보고서로서 이게 제출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QE는 매입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연준이. 근데 QT에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만기 상환과 직접 매각. 근데 만약에 직접 매각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발길리 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FOMC, 그 다음에 졸탄,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총재인 메스터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